전에 공부한 두 예시절들에서 be, used, to, 그리고 원형부정사 또는 동명사 이 두 절의 형식에서 전치사 to의 객체가 원형부정사인지 또는 동명사인지에 따라서 절의 해석이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동사의 파생형이 나타내는, 즉 원형부정사와 동명사를 비롯한 동사의 파생형이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정보, 동사의 파생형이 가리키는 경험사 또는 행동이 실체화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그 파생형의 형태에 함축되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형태에 의해 경험사 또는 행동이 실체화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동사의 파생형을 공부하면 동사의 파생형이 나타내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가 2차원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분류 기준과 두 번째 분류 기준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정보들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류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가로축에 대한 기준으로 한번 먼저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로축을 나누는 기준은 가리키는 말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의 단어, 즉 동사의 파생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단어는 가리키는 말과 설명하는 말로 그 특성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가리키는 말로서 명사를 두 번째 칸에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말에는 대명사도 있지만 동사의 파생형은 직접 가리키고 있으므로 경험사 또는 행동을 직접 가리키는 것에 활용되는 말이므로 명사로서 특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만 서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리키는 말 밑에는 설명하는 말로서 두 번째 큰 분류 기준에 대해서 칸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말에는 동사, 형용사, 한정사, 형용사, 부사가 있지만 이 표는 동사의 파생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므로 동사는 분류 기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한정사는 설명하는 말, 형용사와 같이 가리키는 주체 또는 객체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활용되는 말이지만 그 수가 적고 제한되어 있으므로 동사의 파생형으로 경험사항 또는 행동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로서의 특성에 대해서 동사의 파생형이 갖는 특성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형용사로 두 번째 칸을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설명하는 말의 세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부사를 한번 서술해봤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을 나누는 분류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동사의 파생형은 일단 동사가 아닙니다. 절에서 동사가 원래 있으며 동사의 파생형이 나타내는 경험사항 또는 행동이 실체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과 같은 시점에 동사의 파생형의 뜻이 실체화된 것을 나타내는 말이 원형부정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첫 번째 칸에서 나타내고 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형부정사가 부사의 특성을 갖고 활용되는 것은 제가 공부를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서 혹시 찾는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 이후의 시점이라는 분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과 같은 시점, 우리가 시간은 X축 1차원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과거에서 미래로 쭉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다면
동사의 뜻이 실체하는 시점을 그 수직선 속에 한 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는 그 시점과 같은 시점에 경험사 또는 행동이 실체화되는 것으로 그 형태가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 이후의 시점, 즉 절의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보다 미래의 한 시점에 실체화될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경험 상황 또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는 또는 가리키고자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 이후의 시점에 완료되는 경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의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보다 일단 먼저 우리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험은 하나의 지속된 기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 지속된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경험 상황 또는 행동이 실체화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서술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자동사 have의 뜻이 경험을 서술하는 것에 활용되는 동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투부정사의 객체로서 원형 부정사가 have로 지금 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전치사 to의 주체가 미래의 한 시점에 경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점이라기보다는 절의 전치사 to의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보다는 나중의 한 시점에 주체의 경험이 완료될 것을 가리키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보다 나중의 한 시점에 주체의 경험이 완료될 것으로 주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사 to의 객체로서 원형 부정사 have 뿐만 아니라 원형 부정사 have를 have의 뜻을 구체화하는 과거분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to, have 그리고 past participle 과거분사의 조합에 대해서 세 번째 칸에서 제시되어 있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는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을 포함한 한 기간으로 절의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을 포함한 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간에 걸쳐서 실체화되는 경험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가리키고자 하는 말한 사람은 동사의 ing를 더한 형태인 동명사로서 그 지속되는 경험상 또는 행동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한 사람은 현재 분사라는 문법적인 용어로 동명사와 같은 형태를 갖는, 즉 동사에 전미사 ing가 더해진 형태를 부를 수 있습니다. 문법적인 용어로. 다만 동명사는 가리키는 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 분사는 설명하는 말로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갖는 것에 활용되는 문법적인 용어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시점이 동사의 뜻이 하나의 시점에 대한 주체의 경험상 또는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은 그 시점을 하나의 기간으로 확장하여서 마치 우리가 이제 핸드폰에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크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줌인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의 시점을 수직선이 한 시점으로 가리켜진 이 점을 하나의 기간으로 우리가 확장하여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기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가리키는 말은 동명사로서, 동명사라는 말은 가리키는 말의 특성을 내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라고 동사의 명사화라고 동명사를 공부해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말은 현재 분사라는 말로서 문법 용어가 채택되어 있으며, 다섯 번째 칸에 대해서, 다섯 번째 분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분류는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시점보다 이른 시점. 이른 시점이라고 서술한 이유는, 과거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동사의 뜻이 실체화된, 즉 절의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이 미래의 시점이라면, 과거의 시점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데 미래의 시점보다 과거 시점이면 얼마나 더 과거인지, 현재보다 과거인지 아니면 미래의 시점보다 조금 과거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른 시점 또는 나중의 시점으로 이렇게 상대적인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나타내 봤습니다. 동명사 haveing과 과거분사는 동명사 having이 가리키고 있는 말이 자동사 have에서 기원하며, 자동사 have의 뜻은 주체의 경험을 설명하는 것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보다 이전의 시점까지 완료된 경험상 또는 행동을 가리키고자 한다면, 말하는 사람은 동명사 having을 통해서 주체의 경험이 완료된 것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명사로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갖는다는 말은 갖는 사람이 있을 때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험의 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것에 활용되는 것으로, 과거분사가 부사의 특성을 여전히 갖고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은 경험의 주체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서술될 수 있으므로, 혹시 having 그리고 past participle 과거분사의 주체가 생략되었다면, 생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보다는 이전의 문맥, 그 절이 서술된 이전의 문맥에서 경험의 주체가 누굴까라는 문맥적인 해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하나의 단어가 갖는 형태에 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분사는 설명하는 말로서의 특성을 갖고서 절에서 활용이 됩니다. 과거분사는 과거분사에 의해서 설명을 받는다는 사실은, 그 설명받는 말이 주체, 객체, 상호작용에서 객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과거분사가 설명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객체가 주체, 객체, 상호작용에서 주체로부터 과거분사의 원래 형태가 갖는 타동사 또는 자동사의 뜻을 받고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즉, 과거분사에 의해서 설명받는다는 사실은 설명받는 말이 객체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현재 분사에 의해서 설명받는다는 사실은 그 설명받는 말이 주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